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드입니다. 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됐었던 부분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네, 바로 이제 테슬라의 FSD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안 부르고 FSD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Full Self Driving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가 스스로 운전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FSD의 실증이 로보택시란 말이죠. 로보택시. 근데 이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중인데 이제 완전 무인 상태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런 이제 자율주행 차가 항상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위기 시에 이제 뭐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틀거나 그러기 위해서 있는데 완전 무임으로 시범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그리는 자율주행의 그림은 굉장히 커요. 그냥 단순하게 자율주행을 한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의 꿈은 자기 자동차를 수익 수단으로 만든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동차를 수익 수단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자동차가 있으시겠죠? 근데 자동차가 24시간 중에 몇 시간 타시나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출퇴근에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 출퇴근. 출퇴근 쓰면 한 2시간 정도 할 수도 있죠. 출퇴근 2시간 잡고. 그다음에 주말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니까 3, 4시간 정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평일에는 하루에 2시간, 주말에 하루 4시간 정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주일 평균으로는 하루에 어때요? 3시간도 안 씁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21시간은 주차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21시간 동안 주차시키지 말고 남은 시간에 이 차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왜? 남은 시간 동안 차를 빌려주면 되니까. 어떤 식으로 빌려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이용하지 않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주말 토요일인데 오늘 내가 집에서 쉬고 싶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안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호출합니다. 내 차를요. 다른 지역에서 호출하죠. 그럼 내 차가 알아서 그 지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호출한 사람이 그걸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리면 그 차는 알아서 우리 집까지 와요. 이게 가능하죠. 왜? 완전 자율주행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노는 시간 동안에 내 차를 빌려주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이고 어쨌든 시간의 문제지 현실화는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보택시의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나누면 GPS 지도를 넣는 방식이 있어요. 정밀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다가 있고요. 레이더가 있고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어디 쪽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두 개 선택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가지를 다 써도 되고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쓸 수도 있고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라이다는 이제 빛이에요. 빛. 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이제 거리를 재거나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빛이다 보니까. 레이더는 약간 전파 같은 거예요. 주파수 같은 거. 근데 이제 빛보다는 정밀도가 떨어져요. 대신 날씨가 안 좋아도 측정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라이다와 레이더는 약간의 보완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도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동선의 지도를 미리 입력을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차량 안에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운행하기가 좋겠죠.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똑같아요. 눈처럼 보고 움직이는 그 형태가 카메라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이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죠. 근데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은 카메라와 지도, 라이다, 레이더를 같이 복합적으로 보통 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왜 카메라만 가지고 쓰느냐.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뭘로 운전을 하죠? 물론 손과 발로 운전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관은 눈입니다. 시야가 없으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죠? 결국은 우리는 운전을 할 때 99%의 판단을 눈으로 합니다. 그 눈이 뭐다? 카메라. 근데 우리는 눈만 보고 운전해도 다 잘 가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카메라를 채택하기로 했어요. 사람과 똑같은 눈을 가진 카메라를. 우리가 운전할 때 지도 물론 내비를 볼 수 있습니다만 라이다나 레이더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전할 때요. 눈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대표하는 게 뭐다? 카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길을 잘 찾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카메라를 쓰게 됐을 때 장점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비용. 라이다, 레이더 이런 건 비싸요.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쌉니다. 비용. 자, 두 번째. 처음 보는 길도 갈 수가 있다. 자, 지도를 넣는 방식은 지도가 없는 길을 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카메라는 눈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길도 눈으로 보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사람 운전이랑 똑같아요. 사람도 처음 보는 길을 눈으로 보고 슬슬 가면 가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방식이 대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테슬라의 FS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많이 앞서 있다고 하죠. 구글의 웨이모.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중국의 이제 바이두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아폴로 고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수준 높은 자율주행차인데,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 이 정밀지도 방식을 써요. 중국의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레이더 라이다 복합 체제입니다. 그래서 고정밀지도 레이더와 라이다를 써서 각종 센서를 이제 투입하는 건데, 정해진 지역만 이동한다 라고 한다면 지도를 넣는 방식이 좋아요. 왜냐면 그 지도 안에서만 움직일 테니까 카메라 방식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할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가 한때는 테슬라를 앞선다는 말도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타게 되면 정해진 곳만 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울 지도를 통째로 넣었어요. 근데 내가 부산을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 지도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국의 지도를 넣기에는 너무너무 용량이 방대해지죠. 길이 또 고정돼 있어요. 계속 바뀝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어떤 도로는 땅 빠고 길 바꾸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줘야 된다?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카메라 방식이 향후의 자율주행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42-죠. 자율주행 가서 이제 격려했다,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이 42닷도 레이더나 라이다를 이제 보조로 쓰긴 하지만 카메라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기반의 자율주행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결국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자율주행 시대를 앞으로 선도해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중에 이제 MC넥스는 스마트폰 카메라 업체긴 하지만 차량용 카메라도 많이 공급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가 우상향을 좀 보여주다가 한번 깨졌어요. 그죠? 한번 깨지고 나서 쭉 밀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짚고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현재 추세적인 상승이 3만원 단을 충분히 올려 세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영상에 더보기란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혜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과 대응 전략 체크하시면은 이제 매매 타이밍 드릴 거고요. 단타 받고 싶다, 세력주 받고 싶다, 무료입니다. 무료. 모두가 다 받아가는 전략인데 나만 안 받으면은 바로 소외당하고 팽당하겠죠. 현재 시점에서 경쟁력을 잃고 싶지 않으신 분들 꾸준하게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고요. 연락처 주셔야 정보 드리니까 연락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유 종목 상담. 보유 종목 중에서 수익 종목도 있고 손실 종목도 있으실 텐데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뭐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써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도움받고 수익 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커지는 변동성 시대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신청을 해주셔야겠죠.
모든 분들이 도움받고 수익 내는데 나만 소외될 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